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내일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권 이양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정권 이양을 보장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초 확인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선거에 패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도 전화를 걸어 전국적으로 벌였던 강력한 선거운동에 존경을 표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잠시 뒤 성명을 통해 치열한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후 국가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러시아와 이란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뒤 미국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에 러시아가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해외 신임 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받는 자리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회복에 관한 발언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러시아는 양국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지난해 서방 주요 6개국과의 핵 합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약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오늘 타스님 통신에 미국은 다자간 국제 합의인 공동 포괄 행동 계획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어제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연방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34개 주에서 실시된 상원의원 선거의 경우 공화당이 21곳에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공화당은 결국 상원에서 52석을 차지해 민주당보다 4석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원도 전체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이미 235석을 확보해 민주당의 191석을 크게 압도했습니다. 이 밖에 12개 주에서 실시된 주지사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6개 주에서 민주당은 4개 주에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대한 공습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 알레포 외곽의 ISIL을 겨냥해 새로운 공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에는 시리아 해안에 정박 중인 군함들의 순항 미사일과 러시아 항공모함 에드머럴 쿠즈네초프의 전투기들이 참가할 것이라고 러시아 군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정보관리는 알레포 주변에는 ISIL 진지가 없다며 러시아는 대체로 ISIL 목표물들을 무시해왔고 온건파 반군들에 대한 공격을 선호하는 만큼 무고한 어린이와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터키가 지난 7월 실패한 쿠데타 이후 유럽연합 회원 가입 전망에서 훨씬 더 멀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오늘 회원 가입 신청국들의 연례 평가 보고서에서 터키 정부가 사법권 독립과 표현의 자유 등 여러 기본적인 민주주의 기준에서 퇴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쿠데타 기도 이후 특히 공공서비스와 인적 자원 분야에서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립성향의 타이완 집권당이 중국 지도부에 홍콩 시민들의 민주주의 열망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7일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에 대한 해석을 발표하며 친독립 성향의 홍콩 국회의원 당선인 2명의 의회 입성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민진당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중국과 홍콩 정부는 민주주의 실행을 갈망하는 홍콩 시민들의 열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타이완 국민들은 중국이 홍콩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9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Now it's time for America to bind the wounds of division. Have to get together. To all Republicans and Democrats. 네, 트럼프 당선인은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미국을 재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동산 재벌이었던 트럼프 당선인은 정계 진출 1년여 만에 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됐죠. 앞으로 미국을 4년 동안 이끌어갈 그는 어떤 인물인지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또 미국의 대외 정책은 세계 각국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새롭게 꾸려질 차기 정부의 외교 안보팀 어떻게 만들어질지, 특히 한반도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잠시 뒤 뉴스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은 내일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서 서쪽 지역에는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은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미국을 재건할 것을 미국인들에게 당부했는데요. 먼저 선거 결과를 김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새로운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8일 치러진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는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조지아, 애리조나, 유타 등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지역에서 승리하면서 동시에 플로리다, 오하이오 등 주요 경합 지역에서도 극적으로 승리해 승기를 잡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는 이들 경합주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벽으로 불리던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주까지 내줬습니다. 두 지역은 지난 30여 년간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곳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2004년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아이오와 주에서도 클린턴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경합주 가운데 하나였던 위스콘신주의 승리로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투표에 앞서 공개된 마지막 여론조사는 대부분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율이 클린턴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승리가 확정된 9일 새벽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첫 연설에서 클린턴 후보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다며 이제는 협력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Now it's time for America to bind the wounds of division. Have to get together. To all Republicans and Democrats and independents across this nation, I say 미국은 분열의 상처를 봉합해야 하며 이제는 모든 미국인이 하나 되어 협력할 때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클린턴 후보가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다면서 그동안 그가 미국에 봉사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연설에서 경제와 외교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great economic plan. We will double our growth and have the strongest economy anywhere in the world. At the same time, we will get along with all other nations, willing to 훌륭한 경제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배가하고 미국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세계 다른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당선을 우려하는 일부 나라들을 의식한 듯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I want to tell the world community that while we will always put America's interests first, we will deal fairly with everyone. All people and all other nations. We will seek 항상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지만 모든 사람과 나라를 공평하게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적대감이 아닌 공통점을 그리고 분쟁이 아닌 협력을 추구하겠다고 트럼프 당선인은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9일 오전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70세인 트럼프 당선인은 역대 최고령 대통령 당선인이자 공직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락 오바마 현 대통령에 이어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한편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연방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의원 일부와 하원의원 전부를 새로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공화당은 백악관과 연방의회를 장악해 전국에 주도권을 쥐게 됐습니다. 또 공화당은 주지사 선거에서도 우세를 보였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부동산 개발로 성공한 사업가로 정계에 진출한 지 1년여 만에 대통령에 선출됐죠. 워싱턴의 아웃사이더로 불리며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민자 등에 대한 강경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화려한 정치 이력을 자랑했던 클린턴 후보를 꺾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을 이끌어갈 트럼프 당선인은 어떤 인물인지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946년 6월 14일 뉴욕시 퀸스에서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활력이 넘치고 제멋대로였던 트럼프 당선인은 사립기숙학교인 뉴욕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포담 대학에서 2년을 공부한 뒤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로 편입해 경제와 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웠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트럼프 당선인은 대학 졸업 후 3년 만인 1971년부터 뉴욕의 심장부인 맨해튼에서 수익성이 높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1980년에는 파산한 호텔을 인수해 완전히 새로운 호텔로 바꾸어 문을 열면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트럼프 타워의 문을 열었습니다. From the day I built it, it's been successful. It's not my biggest building, it's not my biggest job.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잇따라 호텔과 골프장 등을 인수하면서 사업을 확장했고 현재는 트럼프 그룹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트럼프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를 설립해 전 세계에서 호텔과 고급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업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분야에도 진출했습니다. 1996년 세계 최고의 미녀를 뽑는 미스 유니버스 조직위원회를 사들여 지난해까지 매해 미스 유니버스와 미스 USA, 미스 틴 USA 등 미인 대회를 주관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부터는 NBC 방송의 유명 프로그램인 견습생의 공동 제작자와 진행자 역할을 맡으면서 방송에도 진출했습니다. You're fired. I have no choice. You're fired. Hey, for 2 weeks, 트럼프 you've been on 당선인은 the edge. 이 You know 방송에서 넌 해고야라는 독설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사업가와 방송인으로 이름을 날리던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6월 16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I am officially running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e are going to make.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이름을 딴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 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공화당 경선에서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테러 방지를 위해 무슬림의 입국을 전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피로와 실망이 쌓였던 일부 유권자들은 때론 과격하지만 참신한 트럼프 당선인의 모습에 열광했지만 공화당 주류에서는 난색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경선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지지 속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It is time to show the whole world that America is back, bigger and 트럼프 better 당선인은 and 후보 stronger. 수락연설을 통해 이제는 더욱 크고 강력한 미국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본 선거전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에 음담패설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클린턴 후보에게 최대 14%포인트까지 밀리는 등 패색이 짙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막판에 미연방 수사국 FBI가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사용에 대해 재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판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찌감치 대선을 포기했던 공화당 주류 진영이 트럼프 당선인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고 지지를 유보했던 공화당 유권자들이 돌아오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치열한 접전 끝에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과는 확실히 다른 비주류 정치인으로 때로는 강경한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던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내년 1월 출범하게 되는 트럼프 정부는 어떤 인물들로 꾸려지게 될까요? 특히 세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외교 안보팀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여러 하마평들을 백성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롭게 구성될 외교안보팀은 아직까진 국무 국방장관 등 핵심 요직 후보들만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존 볼튼 전 유엔 주재대사가 물망에 올랐습니다. 북한과의 외교와 협상을 줄곧 비판해온 워싱턴의 대표적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They'll lie about denuclearizing the peninsula, but they'll never do it as long as that regime exists. 볼턴 전 대사는 지난해 2월 BOA에 북한의 현 지도부가 권력을 유지하는 한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며 북한 정권에 대한 오랜 불신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과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도 국무장관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때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로도 점쳐졌던 코커 위원장은 단호한 대북 제재를 촉구하고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북한의 위협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정책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It is clear that Congress must play a proactive role in providing a more robust policy tools to the executive branch to confront this threat. 볼턴 전 대사와 코커 위원장 외에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도 국무장관 후보로 꼽힙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가 TV 토론도 중 누구에게 외교안보 자문을 받느냐는 물음에 사성장군 출신 제키 헌과 함께 거론했던 인물입니다. Can you reveal 2 or 3 names that you trust for national security? I think Richard Haas is excellent. I have a lot of respect for him. 하스 회장은 2년 전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북한의 위협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북한이 망해 한국과 통일되는 것이라는 글을 기고했고 지난 9월엔 최후의 선택이긴 하지만 선제 공격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에서 가장 많은 인력과 예산을 거느리는 국방장관에는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 국장의 이름이 자주 언급됩니다. 미 정보당국이 대선 후보들에게 실시하는 안보 브리핑에 배석할 정도로 트럼프 당선자가 신뢰하는 외교 고문으로 국가안보보좌관 1순위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육군 중장 출신의 플린 전 국장은 미국 안보의 틈새를 파고들 위험한 나라들을 꼽을 때마다 북한을 포함시켜 왔습니다. Countries like Iran, countries like North Korea. So they will use any information they have, not necessarily. 특히 지난달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현 체제를 앞으로도 오래도록 존속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공화당 상원 의원도 트럼프 캠프의 외교안보 정책을 전담해왔던 측근으로 역시 국방장관 후보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상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션스 의원은 지난 2월 말 가장 먼저 트럼프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던 인물로 국방장관 외에도 법무장관, 국무장관 등의 자리에 두루 물망에 올랐습니다. 세션스 의원은 논란이 됐던 트럼프의 한일 핵무장 발언에 대해 해명하면서 이는 한국과 일본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두 나라가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at would certainly be a matter to be discussed so carefully with our good allies Japan and Korea, but they need to do more. 또 지난 9월 동료 상원 의원 17명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제재 강화를 요구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즉각 제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트럼프 캠프의 외교안보팀에는 트럼프가 대테러 전문가라고 평가한 윌리드 파레스 국방대 교수와 조지 파파도폴로스 허드슨 연구소 에너지안보 분석가 등이 포진하고 있어
이들의 행정부 입성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온다면 만날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의 발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I mean, they're very belligerent. They have no respect for our country, none whatsoever. And we have a situation that's a potential.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6일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비치 유세에서 북한은 매우 적대적이고 미국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잠재적인 파국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갈수록 더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제4차 공화당 경선 후보 TV 토론회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치광이로 지칭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점이 미국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2월 미국 CBS 방송과의 회견에서는 중국을 시켜 김정은을 어떤 방식으로든 아주 빨리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 문제도 미국이 아닌 중국이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China, this is your baby. This is your problem. You solve the problem. China can solve that problem. And remember this.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버지니아 비치 유세에서 북한은 중국의 아기이고 중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실질적으로 완전한 통제권이 있지만 미국을 약올리려고 북한에 대해 영향력이 없다고 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월 공화당 경선 후보 TV 토론, 3월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 실제로는 영향력이 크지만 없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중국이 만남 한 번만, 전화 한 통화만 해도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apply leverage on China necessarily to rein in North Korea. We have the leverage, we have the power. 트럼프 당선인은 4월 대외 정책 구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고삐를 조이도록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제력을 활용해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몇 차례에 걸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I would speak to him. I would have no problem speaking to him. I would speak. 트럼프 당선인은 5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할 것이며 그를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6월 애틀란타 유세에서도 김정은이 미국에 온다면 만나겠다. 미국이 중국에 제공하는 국빈 만찬은 차려주지 않고 다만 회의 탁자에 앉아 햄버거를 먹으며 회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도록 자신이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은 10에서 20% 정도라면서도 대화해서 나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선거 기간 내내 한국, 일본 등 동맹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직 경험이 없는 점을 들어 후보 시절 발언이 그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 바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죠. 특히 오바마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살펴보면 후보 시절이나 정권 출범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 토론회, 바락 오바마 후보는 집권 첫 해에 북한이나 이란, 시리아, 쿠바 등
적성국 지도자들을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만날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I would. And the reason is this, that the notion that somehow not talking to countries is punishment to them. 특정 국가들과 대화하지 않는 게 그 나라들에 대한 처벌이란 부시 행정부의 외교 원칙은 터무니없다는 지적입니다. 당시 민주당 경선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대선 상대였던 공화당의 존 맥케인 후보는 모두 순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오바마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 취임사에서 거듭 적성국 지도자들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To those who cling to power through corruption and deceit and the silencing of dissent, know that you are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but that we will extend a hand. 부정부패와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국제 지도자들은 역사의 잘못된 쪽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들이 움켜쥔 주먹을 펴면 미국도 손을 내밀 것이란 겁니다. 또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우방뿐 아니라 적들과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부시 행정부의 외교 정책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서 대북 정책도 대화와 협상 기조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해 4월에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5월엔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대화와 협상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공화국의 자위적 해곡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체 98 2009년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핵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핵 없는 세상을 주창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분노하며 무모한 행동을 멈추라고 비난했습니다. And I strongly condemn their reckless action. Now,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take action. 오바마 대통령은 이후 국제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지지하며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노선을 바꿉니다. 불과 출범 몇 달 만에 대화와 협상 노선이 제재 분위기로 전환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인 2012년 북한과 229 합의에 서명하며 다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불과 보름여 만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스위스 유학파 출신의 젊은 지도자에 대한 기대를 접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대화는 불필요하다는 전략적 인내는 이후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압박과 제재는 역설적으로 과거 공화당 정부 등 역대 어떤 미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 역시 출범 때와 이후 대북 정책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징적인 건 오바마 대통령과는 반대로 대북 강경책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선회한 겁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의 것은 어떤 것도 안 된다는 의미의 이른바 ABC 95를 강력히 내세웠습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 포용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에 따라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고 조명록 당시 북한 인민군 차수의 워싱턴 방문과 매들린 얼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성사되면서 미북 간의 화해 분위기는 최고조에 올랐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에 부응해 미 대선을 전후해서 평양 방문까지 진지하게 검토했었습니다. 하지만 부시 후보 측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2000년 8월 공화당이 부시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뒤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은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동맹이지만 북한은 국제체제 밖에 남아있다며 북한과의 관계에 선을 그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대부분 북한을 단호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부시 후보 선거본부의 입장은 백악관 입성 후 발생한 9.11 테러와 함께 초강경 대북 정책으로 진화합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 1월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정권 교체까지 추구합니다. North Korea is a regime arming with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ile starving its citizens. 부시 대통령은
국민이 굶주리는데도 북한 정권은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폭군, 국민을 굶기는 독재자로 비난하고 탈북민 대표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2002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당시 국무부 통화대 차관보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사실을 추궁했고 북한이 영변의 국제 원자력 기구 감시 요원들을 추방하면서 이른바 2차 핵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고조되고 해법은 보이지 않자 부시 대통령은 정부 내 네오콘, 즉 신보수주의 세력 대신 대화파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했고 결국 6자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대화 구도는 특히 2005년 부시 2기 행정부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통화대 담당 차관보가 주도하며 탄력을 받았고 북한의 비핵화 결의를 이끈 9.19 공동성명을 도출했습니다. 게다가 2006년 의회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부시 행정부 내 대북 강경파들의 입지는 더 약화됐고 이후 2007년 2.13 합의와 13 합의가 이어졌습니다. 2008년 2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 공연은 6년 전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무색하게 할 만큼 정책의 대반전을 확인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핵가동 중단과 영변 냉각탑 폭파, 핵 불능화 진전, 미 정부의 식량 50만 톤 지원 발표, 테러 지원국 해제 등 미북 관계 진전이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려됐던 핵 검증 절차에서 북한이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정체에 빠졌고 부시 행정부는 이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됐습니다. 지난 두 행정부를 돌이켜보면 대북 정책은 대선 후보 때와 출범 초기, 중간과 마무리가 모두 달랐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급한 정책 변화 사례를 볼 때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미국의 북핵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 정부가 북한과의 담판에 나설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북한의 도발엔 군사적 타격도 불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러면서도 북한과 직접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았습니다. 지난 5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화할 것이고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 나와서도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There's a 10% or a 20% chance that I can talk him out of those damn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의 김 위원장이 그 망할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 10% 내지 20%의 가능성이 있다며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박사는 트럼프 당선인은 북핵 문제 해법으로 오바마 현 행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에서 벗어나 북한과 담판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언급한 한국의 핵무장 허용이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카드로 삼아서 북한과 이제까지와는 다른 큰 차원의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이 북핵과 관련한 한반도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군사적 옵션이다. 아니면 딜을 해가지고 큰 딜을 해서 완전히 양쪽으로 양쪽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가든. 그래서 아마 어떻게든 간에 북핵 문제의 아마 결말은 아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로 좀 봐요.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이런 노력에 호응하지 않거나 도발을 반복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은 물리적 공격을 서슴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정한 북한의 위협은 통제 가능한 위협 범위 내에 있을 때는 미국이 그걸 활용한 측면이 있었는데 트럼프의 경우는 미국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마 방관하지 않고 군사력 등을 사용해서라도
막으려 할 거예요.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00년 개혁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편엔 져서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에서 북한의 원자로를 정밀 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미한 동맹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미군 철수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내비쳤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박사는 한국 측이 방위비 분담을 늘리지 않을 경우 미 지상군의 부분 철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미동맹 근간은 가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그동안 유지해왔던 지상군 위주의 한미동맹 이 구조는 아마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일단 그렇게 봐요.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핵무장을 허용하겠다는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맡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이 그것을 용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실제로 한국의 핵무장을 인정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한국 측이 자국 안보에 보다 많은 부담을 안게 되면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보다 균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Washington.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야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서도 저희들이 조금 짚어봤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들이 어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했죠. 결과도 네,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1년 반 전에 트럼프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을 때만 해도 이런 결과가 오리라고 예상한 사람이 드물었는데요. 예. 많은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제는 후보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바뀐 건데 네. 사실 선거 전날까지만 해도 여러 여론조사 박빙이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평균적으로는 한 3에서 4%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결과는 뒤바뀐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개표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요.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점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 경합주들이 하나둘씩 트럼프 후보에게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플로리다주를 시작으로 해서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이어서 펜실베니아, 아이오와주가 넘어갔고요. 네. 당연히 클린턴 후보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던 위스콘신주하고 미시간주에서도 앞서 나가기 시작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합주에서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그 당선인이 확정되는데 시간이 걸렸죠? 네, 그렇습니다. 미 동부 시각으로 한 새벽 2시, 한반도 시각으로 수요일 오후 4시 넘어서야 확정이 되는데요. 예. 트럼프 후보가 위스콘신 주에서 승리를 하면서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수 270명을 넘어섰는데요.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이 직접 선거가 아니라 선거인단을 통한 이 간접 선거 방식이죠. 예. 대부분 그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 독식 방식입니다. 예. 자, 당선인이 결정이 되자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패배를 인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의 힐튼 미드타운 호텔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올렸는데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이 나와서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소개를 했습니다. 예. 가족과 함께 무대에 오른 트럼프 당선인은요, 이 조금 전에 클린턴 후보의 축하 전화를 받았다면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온 클린턴 후보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을 했고요. 예. 미국인들의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열의 상처를 봉합하고 단합할 때라는 건데요. 모두 하나가 돼서 협력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한 사람 가운데는 그 미국 경제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당선 사례를 발표할 때 경제 문제도 언급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이 사업가 출신임을 강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도심을 재건하고 고속도로와 교량을 건설하면서 새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또 훌륭한 경제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을 배로 끌어올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를 이루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이제 오는 1월에 출범하게 될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많을 텐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은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미국과 잘 지내길 바라는 나라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항상 미국을 우선으로 하겠지만 모든 나라를 공정하게 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적이나 분쟁이 아니라 공동의 기반과 협력을 추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끝이 났습니다. 네. 버락 오바마 이제 현 대통령 곧 임기가 끝나죠. 선거 운동 기간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네. 백악관의 반응도 궁금하군요. 네, 오늘 아침에 백악관이 성명을 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고 백악관으로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내일 두 사람이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원활한 이 정권 인수 과정 또 앞으로 국가 화합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난다고 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의 언론의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라서 역시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기사를 내놓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트럼프 후보 승리에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이 대다수인데요. 예. 일단 미국의 뉴욕타임스는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후보가 안정적인 승세를 보여왔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 트럼프의 승리를 놀랄만한 결과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예. 전 세계에 격변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은 민주당의 8년 집권을 끝냈지만 미국의 새롭고 불확실한 길을 내줬다라고 평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그의 승리가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의 승리가 미국 안팎에서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유럽 언론은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먼저 영국의 가디언 신문은요.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미국을 불확실한 미래로 떨어뜨렸다고 적었고요. 이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과 유럽 사이 군사 동맹 근간을 이루는 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입지가 불확실해지면 장기적으로 서방의 집단 방위 체계에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예. 또 아시아 언론인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은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안보 측면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강경한 자세를 더해 나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외교 안보 이슈가 있습니다만 네. 가장 먼저 좀 생각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멕시코. 후보 시절에 방문하기도 했고요. 네. 이민자 정책과 관련돼서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이슈로 다뤄지기도 했는데 멕시코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네,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대해서 참 당혹해하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멕시코 이민자들을 사실상 범죄자로 간주하는 발언을 거듭한 데다가 대통령이 되면은 멕시코와의 국경에 멕시코 측의 비용 부담으로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수차례 강조를 했었죠. 예.
이런 불안감 때문인지 미국 대선 개표 상황이 진행되는 도중에 트럼프 후보 쪽으로 판세가 귤게 되면서 멕시코 통화인 이 페소가 전날 대비 10% 폭락했습니다. 예, 멕시코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이 수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됐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재협상하지 않으면 폐기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미국으로 들여오는 멕시코 생산품에 관세 35%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멕시코는요, 대미 수출이 그 전체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장벽이 높아질 경우 그야말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예. 자, 이번엔 또 중국 정부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그동안 누가 되든 간에 두 나라 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외교부 성명 등을 통해서요. 누가 당선되든 중미 관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사실상 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당선을 염두한 반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이변으로 받아들이면서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인민일보 산하 국제뉴스 전문지인 환구시보가요.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윤곽이 드러난 직후에 큰 충격에 빠진 미국의 엘리트 정치라는 사설을 내놨습니다. 예. 주류 언론과 기성 정치권의 멸시를 받아온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기존 미국 정치에 큰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가 추구하는 가치는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적었습니다. 예. 이런 미국 정치 전반에 대한 비판에 이어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경계심도 표현했는데요. 트럼프가 중미 경제 관계를 파탄내려 한다면 중국도 미국으로 하여금 뭘 잃게 되는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줄곧 비판해왔던 곳이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든가 이란 측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당선인이 그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적대적 입장을 보였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사무총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는요. 지금 미국의 지도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강력한 나토는 미국과 유럽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면서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나토 전략 전환을 경계했습니다. 예. 또 이란의 다비드 자리를 외무장관은요.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협상을 강하게 비판해온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 대통령이 이미 체결된 합의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역시 급격한 정책 변경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예. 자, 반면에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낸 지도자들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가장 높이 이 트럼프 당선인이 평가해온 국제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죠. 예. 푸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확정 직후에 트럼프 당선인한테 축하 전문을 보냈고요. 위기 상황에 처한 러시아, 미국 관계 개선, 국제 현안 해결, 특히 안보 도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 모색 등에서 공동 작업을 해나가길 기대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요. 트럼프 당선인에게 추기를 표하면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보기 드문 능력과 수완으로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선거 지금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제 이 대통령만 뽑는 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고요. 연방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1을 새로 뽑았는데요. 예.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으로 남게 됐습니다. 예. 하원은 모르지만 상원은 지금은 이제 공화당이 다수입니다만 민주당에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넘어갈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틀린 전망이 됐네요. 네, 공화당이 2석을 잃긴 했지만 52석 대 48석으로 다수당 위치를 유지를 했습니다. 예. 공화당 경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재선에 성공했고요. 당선이 힘들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던 애리조나주의 존 맥케인 의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리처드 버 의원도 힘겨운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예. 공화당이 하원에서 의석을 좀 잃긴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236석을 확보하면서 191석을 얻은 민주당을 훨씬 앞섰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몇몇 주에서는 민감한 이슈들에 대한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뭐 대마초 사용이라든가 총기 규제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투표가 있었는데 네. 이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캘리포니아주하고 매사추세츠주에서는요, 이제 기호용 대마초 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기호용 대마초 사용 판매, 재배 등을 허용하는 주민 발의안이 통과된 건데요. 예. 그런가 하면은 플로리다주는 의학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또 대용량 탄창 소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서 밤에 서쪽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양 아침 기온 0도, 낮 최고 기온은 7도, 안주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7도, 양덕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6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5도, 구성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4도, 중강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은 2도입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5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해주와 용현 사리온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에는 1도, 낮 기온 6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6도가 예상되고요. 신계 아침 기온 역시 영하 1도, 낮에는 6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8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영하 1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은 1도, 평강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6도입니다. 원산 아침에는 2도, 낮에는 7도가 예상됐고요. 웅기는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2도, 삼지연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하 3도입니다. 동해 북부 해상에는 구름이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서해 북부 역시 오후에는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내일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권 이양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정권 이양을 보장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초 확인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선거에 패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도 전화를 걸어 전국적으로 벌였던 강력한 선거운동에 존경을 표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잠시 뒤 성명을 통해 치열한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후 국가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러시아와 이란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뒤 미국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에 러시아가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해외 신임 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받는 자리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회복에 관한 발언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러시아는 양국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지난해 서방 주요 6개국과의 핵합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약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오늘 타스님 통신에 미국은 다자간 국제 합의인 공동 포괄 행동 계획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어제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연방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34개 주에서 실시된 상원의원 선거의 경우 공화당이 21곳에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공화당은 결국 상원에서 52석을 차지해 민주당보다 4석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원도 전체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이미 235석을 확보해 민주당의 191석을 크게 압도했습니다. 이 밖에 12개 주에서 실시된 주지사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6개 주에서 민주당은 4개 주에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대한 공습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인테르팍스 통신에 시리아 알레포 외곽의 ISIL을 겨냥해 새로운 공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에는 시리아 해안에 정박 중인 군함들의 순항 미사일과 러시아 항공모함 에드머럴 쿠즈네초프의 전투기들이 참가할 것이라고 러시아군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정보관리는 알레포 주변에는 ISIL 진지가 없다며 러시아는 대체로 ISIL 표적을 무시해왔고 온건파 반군들에 대한 공격을 선호하는 만큼 무고한 어린이와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터키가 지난 7월 실패한 쿠데타 이후 유럽연합 회원 가입 전망에서 훨씬 더 멀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오늘 회원 가입 신청국들의 연례 평가 보고서에서 터키 정부가 사법권 독립과 표현의 자유 등 여러 기본적인 민주주의 기준에서 퇴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쿠데타 기도 이후 특히 공공 서비스와 인적 자원 분야에서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터키 내 성폭력과 차별, 소수계에 대한 증오 발언, 동성애 권리에 대한 증오 범죄와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독립 성향의 타이완 집권당이 중국 지도부에 홍콩 시민들의 민주주의 열망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7일 결정문에서 친독립 성향의 홍콩 국회의원 당선인 2명의 의회 입성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민진당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중국과 홍콩 정부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홍콩 시민들의 열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타이완 국민들은 중국이 홍콩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